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사람 통일이 먼저다. 재밌는 북한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김영덕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조금 날씨가 쌀쌀해진 느낌이 있어요. 아, 예, 뭐 이제 비가 좀 오고 나니까 이제 서슬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8월 중순은 어떤가요? 이제 보통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그런 날씨가 들어오죠. 8월 한 중순만 되면 아주 완연하게 가을로 들어오죠. 이제 9월 초가 되면 완전 추워지고. 예. 북한에서는 조금 겨울이 길다는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겨울이 훨씬 좀 길죠. 예. 북한도 황해도냐, 뭐 개성이냐 이쪽은 맞아요. 비슷하고요. 맞아요. 평양 이북으로 가면 약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살던 그 묘향산 그 뒤쪽은 춥습니다. 추워요. 겨울에 아주 춥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영하 한 2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온도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 당시에? 온도계가 다 있으니까요. 아, 예. 죄송합니다. 북한은 뭐 온도계도 없는 나라인가요? 아니, 제가 온도계를 안 보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유, 배꼽 사과드리고요. 예. 자, 오늘도,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북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또 빵 터지게 만들었네요. 예. 여러분 재밌으셨죠? 예. 그 북한도 온도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온도계를 보고 온도를 안다는 거. 아, 김영덕 소장님하고 저하고 호흡은 그런 것 같아요, 소장님. 예. 이렇게. 저희가 동갑내기 친구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전혀 외적으로 봤을 때 동갑내기 같지 않고. 물론 제가 한 3천쯤 돼 보이죠, 그죠? 아니, 이건 농담이고, 항상 약간 그런 삐걱삐걱 되는데 그 콤비가 되게 사람들이 들으면 좀 재밌나 봐요. 아, 예. 예. 아,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세요? 아, 이거 뭐, 힘차게 대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아, 오늘 우리 또 손님 한 분을 모시고 나오셨잖아요. 네, 이정호 선생님, 네. 이철수 선생님 모시고 나왔습니다. 예. 네네. 이철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은 왜? 아, 우리가 이제 이번 제목이 북한의 휴가제도와 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중앙노동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노동부 사무관이고요. 북한으로 말하면 노동성에서 책임부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사무관이나 서기관 정도로. 당비서? 당비서는 아닙니다. 행정관료로 일한 거죠. 아, 그 당원이긴 하신 거죠? 물론 당원이죠. 아, 예. 빨갛지 않으면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소장이 예민하시잖아요. 네. 그 당에. 아니, 저는 근데 그 농담이고요. 이미 저는 여기서는 당을 뭐 하루에도 몇 개씩 들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당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정말 소위 말해서 남한의 공무원과 북한의 공무원을 저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남한의 공무원하고 북한의 공무원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북한도 중앙 부처 공무원이 있고 지방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사회주의국가는 국가 전체가 다 공무원인 느낌이 있어요. 국가 전체가. 왜냐하면 개인 게 없으니까. 물론 이제 종식 그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고 칭하지 않죠, 보통. 뭐
뭐 내각부터 시작해서 뭐 보안성 뭐 보위부 쭉 그 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소속되는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이고요. 물론 그렇다 협동농장원이나 뭐 기관기업소 노동자를 너희는 뭐 민간기업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 그러네요. 구분이 애매한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여기 이철 선생님이 그건 잘 아시죠.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공무원과 좀 처우가 달라요. 그리고 권리도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힘이 있죠. 예. 그러면 이철수 선생님은 북한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글쎄 뭐 힘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중앙기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네네.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제 일반적으로 부류를 가를 때 노동자, 농민 그리고 사무원이라고 합니다. 아. 사무원에서 이제 일반 사무원이 있고 이제 말하자면 정권기관 사무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로 분리되는 게 이제 군인, 보안원, 보위원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부가 관리하는 거는 노동자, 농민, 일반 사무원을 주로 위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당위원회 간부부에서 간부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말투가요. 정말 딱 바리톤 같은 말투죠. 네. 네. 아니 이렇게 그 중저음의 멋있는 북한 말을 지금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근데 뭐 북한 사람 여기 많이 왔다 그래도 북한 사람 여기에 넘어온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 톤은 또 처음인데 굉장히 멋있게 들려서 사실 지난번에 그 전 대표님보다는 이분이 더 당간부 스타일이에요. 우리 전주명 대표님이요. 소장님이 굉장히 괴롭히시는 우리 전주명 사장님이요. 이주명 그 사장님 아주 고생했죠. 예. 네네. 그래도 뭐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예. 예, 뭐 수습 안 되고요. 예. 오늘 북한의 그 휴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한다고 하는데 네. 남한에서는 그래도 여름 휴가가 좀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네. 있나요? 북한에도? 북한의 노동법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일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노동자들도 반드시 1년에 14일은 휴가를 가게 돼 있습니다. 봄, 가을 아무 때나 자기가 가고 싶은데 저희도 법적으로는 돼 있죠. 제가 남한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죠. 북한에서 휴가 가는데 눈치 별로 안 봤거든요. 아. 남한은 굉장히 눈치 보더라고. 휴가를 못 갈 때도 많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적이 많아요. 왜냐면 사기업이 이러니까 서로 눈치 보고 휴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휴가 가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뭐 북한 사회가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만 예전에 휴가 제도 우리가 기억하는 80년대 북한 사회에서 휴가 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뭐 직접 행정을 하셨던 분이 계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휴양소도 갈 수 있었고요. 종양소도 갈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휴가 기관들이 휴양 시설들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다 갈 수 있었어요. 물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 노동에서 좀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대기하기도. 그렇지만 그 휴양소를 못 가지만 개인적으로 친척집에 간다든지 집에서 쉬는 건 자유였거든요. 휴가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휴가 쉬는 건 아주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좋기는 휴양소나 정양소 같은 데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 도대체 어떤 시설이 되어 있길래? 그거는 이제 노동자 농민의 낙원이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만든 휴양 시설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서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노동부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백을 쓰겠죠. 그럼 이철수 선생님은 휴가를 북한에 계실 때 제대로 좀 즐기셨나요, 본인은? 글쎄, 우리 중앙기관 말하자면 간부급 대상들에 한해서는 휴가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적인 휴가가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사회주의 근로노동법에 근거하면은 노동자, 농민, 일반 사무원들은 연간 14일이 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요일이 2번 끼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토요일, 일요일을 휴식하는 게 아니고 북한은 일요일만을 휴식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끼우면 2번 끼워서 16일간을 휴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따라서 휴가는 2번에 최고로 꼭 나누어서 그러니까 휴식할 수 있고 3번, 4번으로 갈라서 휴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휴식하면 좋고,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일반 사무원들은 이제처럼 14일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노동하는 사람들, 화학 분야, 금속 분야, 강산 분야 이런 데서 있는 사람들은 정규가 한 달입니다. 30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또 이제 정량소가 한 달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량소. 네, 그러니까 종량소하고 휴양소하고 구분되는 거는 이제 종량소는 그 해당 기업소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하루 3끼 종량소에 가서 식사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에서 보장되는 그 급수, 용량 식사를 말하자면 보양 식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한 달은 이제 정기 휴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의 중노동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중앙기관이나 독급기관 간부들은 이제 집안 사정으로서 말하자면 집에서 무슨 결혼 뭐 환갑, 진갑 이런 대사가 있다거나 사망이나 뭐 또 사망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또 이제 그 휴가를 해주지 않고 그 이제 그런 그 집안에 말하자면 이런 말하자면 좋지 않은 일이 나왔을 때는 또 따로 노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제도가 휴가를 있고.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저 지금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북한이 전국적으로 31개의 휴양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군에. 근데 휴양소 건립을 하는 걸 보면은 대체로 이제 북한 나름대로의 명승지, 바닷가라든가 뭐 금강산, 묘양산, 뭐 칠보산, 그리고 이제 성도원, 동해소의 그 바닷가 주변 이런 데 휴양소를 설치해 놓고 휴양소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14일의 휴가 외에 왕복 오고 가는 여행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오고 가는 여행을 해서 17일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거 이틀씩 해서 17일간을 그 휴양소에서 와서 즐기면서 관광을 하다가 가게끔. 그리고 이제 휴양 기간에는 식량도 순수한 입살만으로, 북한에서는 입살 먹기가 좀 힘드니까 입살만으로 백미만으로. 백미. 예. 잡곡이 네. 아니고. 예. 흰쌀밥으로 말하자면 800을 정상 공급해 주게 돼 있고 매끼 고기와 수산물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고 그렇게 용량식지가 지금 따르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1년 12달 광범위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1년에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개 휴양소에서 한 개에 한 100여 명씩 그래서 1년에 그저 총 한 10끼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씩. 저희처럼 여름에 뭐 집중적으로 휴가를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4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휴양소는 이제 본인이 집에서 휴식하고 본인이 개인적인 여행을 즐기려면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기관 기업소 특성상 노력이 긴장돼 있거나 국가적인 무슨 생산 가제가 떨어졌다거나 할 때는 좀 휴가를 조절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에 대체로 북한의 기관 기업소들은 대체로 겨울에 휴가를 집에서 놀 걸 공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국가적인 휴양 보장 제도는 이제 본인이 가고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해당 이제 휴양 부분을 담당해보는 중앙부처에서 이제 휴양권을 각 도로 떨고 줍니다. 그럼 도에서 해당 기관 기업소의 당위원회에다가 발송해 주면은 그 기관 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이제 금년도 일 잘한 휴양 북한에서 노력 혁신자라고 하는데 또 사회 일 시작해서 3년 전의 사람들은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일 시작한 지 3년 차까지는 못 가고 3년 이후, 3년 차 이상부터.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국가 배려적 차원에서 이제 휴양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기차 운수 교통이 좀 불합리적인데 그래도 휴양권을 내대면은 아무 데서고 운수 교통을 우선 보장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배려 차원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당의 배려에서 휴양을 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게 돼 있고 그런 차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버님 따라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광산에서 일할 때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점은 말이죠. 남한에도 사실상 큰 기관이나 기업소에서는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도 속초시에다가 무슨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다 휴양소를 운영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용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간부급들은 잘 안 가요. 제 아내가 이제 승진하니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점점. 직원일 땐 잘 가더니. 근데 이제 그처럼 북한도 저희가 이제 아버지하고 노동자일 때 한두 번 간 적이 기억이 있는데, 북한도 실제로 휴양소에 가는 게 사실상 약간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도 가야 되겠지만 그것도 서로 좀 이렇게 좀 알력이 있고 백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게 아마 부족 현상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예전보다는 지금 부족 국가가 됐으니까 북한에서.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좀 백을 좀 씁니까? 서로 봐달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한 개 기업소에 대체로 한 개 기수에 한 명 내지 많아서 2명이 떨어지니까. 네, 맞아요. 뭐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위원회나 뭐 이런 간부들에게 많이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 주거나 뭔가 샤바샤바를 하거나. 네. 예. 그래야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 또 특히나 이제 명승지들. 네. 최근에는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절단됐습니다. 우리 한국과 이제 그 금강산 관광이 개재되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강산 휴양소는 완전히 철폐되고, 현재 지금 고성군에 이제 강원도 고성군에 소광사 휴양소가 있고, 이제 송도 휴양소, 그리고 묘양산, 뭐 칠보산, 어떤 각종 이런 명승지들의 이제 그 구월산이라든가, 지금 뭐 령문대굴이라든가, 뭐 이런데 휴양소들이 전개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일하는 노동자 농민들이 뭐 중명소를 떼 가지고 전국에 가기 힘드니까 그런 명승지들에. 아무래도 그런 휴양소를 가서 보름 동안 좀 즐기다 오려는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그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자기가 가고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또 북한에서는 이제 휴양소를 한번 가면은 노동자들이 그 노동수첩에 딱 게재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에 당의 배려에 의해서 정기 휴양을 갔다 왔음 하고 딱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수첩은 노동자의 그 일생 증명서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 이제 노동자로 그 일하면서도 그 노동수첩을 분실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노동 능력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업선고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수첩에 그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공로 메달을 받았고 훈장을 받았다거나 정기 휴양을 받았다거나 이런 그 국가적인 배려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후 말기에 연료부장 들어갈 땐 그걸 가지고 다 청구합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일을 잘해서 휴양도 갔다 왔구나, 훈장을 받았구나 하는 이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휴양소 가는 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갔다 온 게 플러스 됩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했던 것이 그런 거죠. 북한의 제도적으로 휴가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 좋아요. 저희가 종량소도 저희 아버지도 다닌 적이 있어요. 광산에 있을 때. 종량소가 아까 말했듯이 직장인 출근하는데 보양식을 따로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건 국가에서 일 잘한 사람만 해줘요. 가족들도 다 같이 혜택을 받나요? 당사자만 해줍니다. 아, 진짜요? 네, 종량소는. 네. 그럼 가족들은 상관없죠. 네. 근데 그분이 일한 공로 때문에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 북한의 그 제도나 체제나 이게 굉장히 좋았는데 단점은 뭐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가고자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약간의 그 만성적인 부족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거기 온 사람들도 해피해요. 제가 봤어요. 휴양소 온 사람들. 그런데 거기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최근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휴양소를 북한 곳곳에 많이 지었다 이러면서 저희 언론이나 뭐 이런 데도 인터넷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포털 사이트에도. 그래서 북한에 무슨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뭐 그 놀이시설처럼 뭐 이런 걸 만들었다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던데. 글쎄, 최근에 막 그 유의오락시설들. 네. 이런 거는 지금 많이 이제 확장됐다고, 아까 건설했다는 것보다 원래 있던,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고, 이제 평양시에 이제 대성산 유원지, 망경대 유원지, 문수 유원지, 이렇게, 개선 유원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수 유원지에 말한 수영장도 크게 확장했고, 네. 현대적인 설비로 이제 개관 확장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휴양소는 현재 다시 새롭게 건설했다는 것보다 현재 있는 휴양소들을 좀 이렇게 현대적인 건물로 확장시키고, 그러니까 실내로 이제 평양시에 있는 고방산 휴양소라든가 하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그 지원해줘서 그걸 새로 건물을 확장하고 이제 그 휴양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오락시설도 좀 꾸려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일반 북한 주민들이 저런 데서 즐길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냥 북한의 고위층이나 즐기는 시설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제 뭐 유의오락시설 지금 방송 프로그램하고 지금 엇나가는 것 같지만은 유의오락시설도 이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 주민들은 평양시에 말하자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양 시민들에 한해서는 제가 있을 때도 이제 개선 유원지를 새롭게 개관하고 이제 근데 그 유원지 개선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인들이 가서 들어가지 못하고 평양 시민에서 표를 발급합니다. 그럼 그 표를 가지고 가족이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혜택이지. 그리고 다른 유원지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평양 시민들은. 또 지방에서도 평양에 들어오면 또 놀러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휴양시설은 국가에서 노동자 농민들에게 주는 일종의 배려 형태이기 때문에 휴양소나 종양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북한이 휴가를 보통 그렇게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배려 차원이 이게 있죠. 왜냐하면 자기 물질을 투입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죠. 잘 먹여주고 그러니까 서로 가려고 하는 데 비해서 그 공급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두 명밖에 못 가는 거죠. 약간 구름에 떡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원지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휴가 때 그건 자유예요. 돈 내면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일반 북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가? 그러니까 휴양소에는 일체 개인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원지. 아까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비용인데 이제 시장 가격이 아니고 북한에 말하자면 국정 가격이니까 가격은 쌉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북한이 말하자면 버스나 지하철도도 보면 평양시 같은 경우는 다 5원입니다. 북한 돈으로. 그리고 이제 유원지 같은 경우에 가도 이제 하나 이제 뭐 유의시설을 전기자동차를 탄다 하면은 북한 돈으로 10원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비싸지는 않은데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입니다. 서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용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그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북한을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쉽게 이해하면 북한은 체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외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있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다만 결정적인 게 우리 체제하고 다름으로써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한은 어디 가나 공급 과잉이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실제로 유락시설이 너무 많은 데 비해서 고객이 적어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폐업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수요보다는 항상 공급이 딸린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비용을 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시장 원래에 맡겨두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북한은 시장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유념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게 그 휴양지에는 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더라도 어쨌든 그 휴가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휴가는 이제 그 1년에 그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네. 14일은 보장됩니다. 그런데 1년 후간에 그 사람이 이제 병을 앓아서 출근을 못할 때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했다거나 네. 이제 북한 말로 말하면 무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단결근.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 결근했다면은 그 14일의 휴가가 잘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무단결근 하노니 차라리 휴가를 받고 15일을 쉬는 게 낫지.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는 그 말하자면은 뭐라고 할까 일체마다 월급도 지급됩니다. 그러나 하루 무단결근하면은 월급 잘리고 살표 잘리고 하니까 상당히 본인한테 부적절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휴가도 무조건 그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이제처럼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 근거해서 자르게 돼 있습니다. 자르게끔 그런 제도는 있고 이제 휴가를 본인이 이제 그에 놀지 않았다 하면은 그 보름 동안 분해치 따로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추가 월급. 그러니까 그런 그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휴가를 안 놀고 돈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도 그랬잖아요. 예, 한국도 그랬어요. 네. 한국도 무급휴가,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급휴가, 근데 문제는 유급휴가는 당연히 쉬는데 무급휴가는 서로 안 놀려고 그래요, 한국도. 네. 왜냐하면 돈이 무급휴가는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급휴가는 돈을 받으면서 쉬니까 당연히 쉬는 게 좋죠. 근데 무급휴가는
뭐 일하면서 돈을 받는 게 낫거든요. 그러는 경향이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남한에서.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는 휴가 보는 게 약간 아직도 눈치 보는 제도인데 북한은 눈치는 안 봐요. 그건 당당히 제가 노동자 농민들도 적어도 휴가 보는 것 때문에 단가부 눈치 보는 건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법으로 보장된 거니까. 그리고 그게 뭐 사상하고 뭐 이런 거 관련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눈치가 전혀 안 보는데 우리는 의외의 곳에서 눈치를 보더라고. 남한 사람들은 휴가 가는 거 눈치 보더라고요. 예, 아니 그 뭐 가고 싶을 때 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나 뭐 회사 사정이라든지 또는 뭐 선후배 관계라든지 직장 상사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적당히 알아서 잘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북한은 이제 우리 한국은 모든 그 회사들이 활성화되다 나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이제 그 공장 기업수들이 많이 이제 그 침체 상태에 들어가고 하다 나니까 어떨 때는 이제 그 공장 기업소들에서 그 연말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휴가를 강짜로 놀락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일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차라리 휴가를 놀라 보름 동안 그렇게 강요할 정도로 휴가가 마음 놓고 이제 자유적으로 놀 수 있는. 근데 단지 이제 어느 시기에 특히나 이제 농장원들 경우에는 이제 그 농사가 진행되면서는 절대로 휴가를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줍니다. 또 농장원들은 이제 매주 휴식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1일 날이 휴식일입니다. 그러니까 1일, 11일, 21일이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3번. 그러니까 그날은 지방에서 말하자면 그 농촌 시장 보는 날이다 할 정도로 1일 그 휴식 체계가 도입돼 있는데 연말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장원들은 한 달 정기 휴가를 놀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휴가도 그렇게 보장하지만은 그러나 농장원들이 휴양권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아무리 그 바쁘다고 해도 일선이 그 휴양권 해당자는 휴가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휴양권이 배정됐는데 그 기간 기업소에서 자기네 일선이 딸린다고 해서 안 보냈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배인이나 당비서가 철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배려를 지배인이나 당비서가 월권행위로 가로챈 거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들, 농민들에게 배려가 말하자면 잘 전달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보장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관례주의적인 거죠. 그거는 관례주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융통성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휴양이 일종의 배려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 못 논 사람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 그런 관료주의는 괜찮은데요. 그건 뭐 괜찮은 관료주의죠. 네, 왜냐하면 농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우선시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렇죠. 농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럼요. 예. 저희도 뭐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긴 있고 보장은 되어 있지만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 예. 혹시 이철수 선생님은 저 북한에 계실 때 휴양소는 어느 휴양소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딱 가서 휴양소를 이용해 보진 못해봤습니다. 근데 뭐 출장은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양소들을 담당해 보다 나니까 모든 휴양소를 다 가봤습니다. 다 가서 그저 하루 이틀씩은 이제 현지 휴양생들이 생활을 요해하고 또 휴양생들을 한두 명씩 만나서 이제 의견이 제기되는 것이 있는가, 뭐 식사량이 제대로 공급되는가, 뭐 휴식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이제 휴양소도 맹목적으로 보름 동안 와서 그대로 놀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첫날 입소에서는 무슨 말하자면 그 휴양소에 대한 말하자면 이 수령당 지도자의 말하자면 배려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전달하는 그게 있고 이제 지금처럼 김정은이 휴양소를 한번 왔댔다 하면은 우리 휴양소는 몇 년 몇 월 며칠 말하자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장군님의 현지 지도를 받았다. 그 현지 지도 때 말하자면 원수님이 말하자면 휴양소에 TV, 그러니까 칼라 TV를 말하자면 100대를 선물로 줘서 매 방에 TV를 놔줬다. 하여튼 이런 식의 말하자면 배려와 운동에 대한 그런 교양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는 집단적으로 체육 경기를 한다거나, 각 허실별로 또 이제 노래 경연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보수를 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광 사업, 이런 그걸 요해하고 그게 제대로 집행되는가 말하자면 당의 배려가 노동자, 농민, 일반 사무원들에게 제대로 집행되는가 하는 걸 검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휴양소 소장이나 당비서들이 또 이제 자기네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휴양생들에게 공급되는 음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현상도 많고 그거로 인해서 또 철칙되고 심지어 거죠. 예.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휴양소에서는 말하자면 소장이 식량을
매일 뭐 한 킬로씩 자기 집에 가져왔다. 근데 그게 1년 365일이면 벌써 한 365kg요? 365kg. 그게 뭐 이제 쌓이면은 이제 뭐 그만큼 톤수로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사형당하는 신뢰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노동자 농민들에게 차려지는 배려가 본인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검열을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발로되고. 근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소들을 가보면요. 프로그램이 여기 정치만 빼고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뭐 자기네 그러니까 연계성을 얘기하죠. 그 일종의 정치 세뇌죠. 그런 걸 하지만 그 외에도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체육도 하고 지역 관광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남한에도 큰 기관 기업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업 쪽에 설악산에 가게 되면 뭐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휴양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자발적 휴가에 의해서 간 사람들하고 기업에서 휴가를 포상으로 가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리가 되고요. 기업에서 포상 휴가로 가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참여하는 게 플러스예요. 왜냐? 주역 관광 다 시켜주죠. 버스로. 그리고 뭐 거기에 무슨 축구라든지 이런 걸 자꾸 하면 상품을 주거든요. 참여하게끔. 다만 이제 강제성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참여를 해요. 뭘 인센티브를 주니까. 네. 근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서 자율성은 약간의 제약이 있는 사회죠. 원래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막 강압에 의해서 다 운영되는 그런 체제는 아니고 휴양이니까 대체로 가면 참여를 하죠. 왜냐 혼자 있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그건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 국가의 예산이나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그 휴양소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휴양소가 따로 있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본인만 가는 휴양소고 이제 가족 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두 개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당 간부들과 보위부, 보안부, 군 간부들은 이제 가족 휴양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에 한해서는 가족 휴양을 많이 가게 돼 있지만은 노동자, 농민, 일반 사무원들은 이제 가족들까지는 국가가 배려를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한해서만. 그럼 본인 휴가 간 사이 가족들은 뭐예요? 가족들은 집에서 그저 자기 원래 정상 일가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요. 그 좀 이상하게 우린 가족 문화가 개인주의 사회니까 가족 문화가 굉장히 결속력이 있으니까 가족 같이 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빠랑 놀러 못 가요? 아니 근데 갈 수는 있어요. 네. 그건 갈 수 있는데 휴양소에 들어가는 건 제한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게 국가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족 국가 특성상 거기 가는 사람들은 국가 예산에 의해서 잘 해주긴 하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요구 조건에 충족을 못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단위로 가고 주로 이제 보안성이나 인민무력부나 이런 중요 힘 있는 기관들은 가족 휴양소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 기관들은 노동자 농민 휴가소 사실 노동자 농민 휴가소 안에 대우는 굉장히 좋아요. 식사라든지 괜찮은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족이 다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는 북한이 부족 국가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지 무슨 체제의 어떤 모순이나 이런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좀 충격이네요. 그러면 아빠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뭐 휴양소를 가시고 아빠는 휴가를 엄마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그렇게 가신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 자 그렇게 뭐 한날 한시에 뭐 갈 수는 없지만은 네. 따로 분리돼서 갈 수는 있고 가족들은 뭐 그 가족에 한해서 이제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보장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본인 그러니까 일자란 혁신자에 한한 본인에 대한 우대 가족 휴양소는 대체로 이제 그 노동자, 농민, 일반 사무원들이 휴양하는 휴양소는 제가 알고 있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소강사에 있는 휴양소하고 저기 묘양산에 있는 휴양소. 묘양산에 있어요. 가족 휴양소가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 독신 휴양소고 이제 그 중앙당이나 인민무력부 이제 중앙당은 이제 휴양소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초대소라고 합니다. 중앙당 초대소. 간부들은. 네. 그리고 이제 인민무력부와 보안부, 보위부는 답사관리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명칭을 달고 거기는 이제 가족 휴양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말하자면 많은 일을 기여한 사람들이니까 가족이 같이 가서 즐겨라. 근데 그게 뭐 한 5년에 한 번 정도 가면은 잘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지 매해 간다고는 뭐 못 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경우는 우리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 남한의 경우는 사실 뭐 가족 휴양소가 남한도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남한은 예. 가족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족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물론 남한도 가족이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예. 이제 북한은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가족이 그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대야 돼. 개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일반적인 그 가족을 다 이렇게 해줄 만큼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로 갈 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가족을 보내주고 이렇죠. 네. 자, 노동자 농민의 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휴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휴가는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방학이. 저는 방학 때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휴가가 아버지들이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방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방학하면 고모네 집 가거나 삼촌네 집에 가거나 친척집 방문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한 2달 정도 되잖아요. 겨울은 제가 12월 말에 시작해서 보통 1월 한 달을 방학하거든요. 북한은.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초등학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북한의 소학교는 네. 이제 12월 한 27일부터 2월까지 이제 2달 정도 합니다. 2월 말까지. 겨울에는 왜 그러냐면은 어린 학생들이 이제 학교 공부하는 교실에 그 난방 조치를 못 해주기 때문에 겨울에 추워서 학교에 못 나갑니다. 또 지금 현재 지방 학교들은 보면은 이제 매 학생당 나무를 해가지고서 나무 난로를 떼니까 매 방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등교를 할 때 나무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뭐 매일 가지고 간다는 것보다 이제 오늘은 누구누구 내 이렇게 순번대로 당번을 조직해가지고 추우니까. 나무를 가져가서 자기네 그 직접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1, 2월 달은 상당히 추운 기간이기 때문에 네. 소학교는 100% 방학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는 8월 달이 이제 9월 달에 또 개학하니까 새 학년으로 올라가니까 8월 달에 방학을 줍니다. 학기별로 바꿀 때. 그리고 이제 4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체계가 4월 달이 학년별 개학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학기 개학이고. 그러니까 4월 달에 한 학년 등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한 보름 정도 또 방학이 있습니다. 그 1년에 3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남한하고 같아진 겁니다. 저희 봄방학이 2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1월 말까지 방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2월 말 초등학교는 2월 말까지고 중고등학교는 1월 말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쭉 개학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체제가 바뀌어서 봄방학이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는 봄방학이 원래 있었잖아요. 네. 방학했다가. 근데 그렇죠. 북한은 없었어요. 이거 한 2, 3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3번이 있고 이제 학생들도 이제 소년단에 입단해서부터는 야영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공부를 잘하고 조생활을 잘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집단적으로 학급별로 야영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 학교에서 한두 명씩 그건 이제 대체로 중앙당이나 중앙기관 간부 자녀들이 성동 국제소년단 야영소 거기에는 이제 외국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매해 말하자면 5월경에 이제 개학해서 한 7, 8월까지 몇 달을 운영하는 국제 야영소도 있는데 거기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야영소 그러니까 성인들이 말하자면 휴양소격으로 그러니까 야영소 제도가 있습니다. 그 체제가 있습니다. 한 주일짜리, 열흘짜리. 캠핑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집단적인 야영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은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부족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학이나 요가들은 어떻게 보내냐면 우리 아까 친척집 방문한다든지 네. 바닷가에 가서 놀아요. 바닷가 지방 애들은 바닷가 가서 놀아요. 방학 동안. 그런 건 자유예요. 그런데 다만 약간 국가에서 먹을 거랑 이런 거 다 보장해주는 그런 휴양소나 야영소 가는 거는 원하는 사람은 많고 그렇죠. 선택된 사람은 소수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뭐 부족국가의 특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게 이제 정말로 국가가 체제가 정상적으로 장도하던 제 기억으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이 가거나 이런데 부정이 적었어요. 근데 90년부터는 부정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부정이 심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도 백을 쓰는 거죠. 서로 가려고. 왜냐면 그게 공짜니까 프리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도 굉장히 백을 많이 쓴다 그래요. 가는 것도. 근데 이제 그게 아마 북한 사회가 변환기에 있는 사회고 모든 것이 변화기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에서 다 지금 혼재된 우리가 시장주의도 아니고 기존의 사회주의도 제대로 작동 안 되고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체제로서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딱 한마디로 규정하는 게 애매해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나 휴양소나 야영소를 가는 게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현상들은 집에서 우리 못 가는 학생들은 뭐 하느냐, 친척집 방문하거나 스케이트를 타요. 스케이트 타거나 뭐 추운 지방은 스케이트 타거나 스키를 탔어요. 저희는. 스케이트나 스키는 어떻게 장만했나요? 그거 북한에도 있었어요, 다. 만들었나요? 혹시 저희 어렸을 스케이트 때 팔았어요. 시장에서 팔아요. 사다 신으면 돼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비싸잖아요. 그런데 뭐 저는 스케이트를 탔었고 조금 있는 집 자식이었다는 아니,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가난했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제 친구 거를 많이 탔습니다. 스키는 저희 집에서 만들어 탔고요. 저희도 어렸을 때 썰매를 만들었거든요. 썰매는 만드는데 스키는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물풀의 나무라는 걸 만들어서 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남한에 와서 좀 놀랐던 게 네. 제가 스키를 상급자 코스를 잘 타거든요. 네. 스키를 잘 타니까 이 사람들이 너 북한에서 무슨 계층이었냐 그러는데 우리 지역이 매양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산골에 살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물풀의 나무라는 게 판자처럼 밀어가지고 앞에 불에다 휘어가지고 스키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타요. 그러니까 워낙 야외에서 스키를 잘 타보니까 여기 스키는 아주 편리합니다. 안전장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르주아하기 때문에 타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지역 특성상 거기는 스키를 만들어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키를 타는 거고 일반적으로 북한 보통의 주민들이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스키를 못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 특이한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걸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철수 선생님은 스키 못 타셨을 거예요. 전 스키를 탈 줄 모릅니다. 여기 타보지도 못했고. 평양 출신이죠. 평양에는 그런 게 별로 없죠. 네. 우리 자강도 양강도 쪽은요 스키를 방학 때면 많이 탑니다. 학생들이 만들어가지고 물풀의 나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타죠. 함경도 사람들 꽤 탔을 거예요. 저희 그 집 앞에 청천강이라고 있었습니다. 청천강이 희천에서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매양산을 지나갑니다. 근데 저희가 희천하고 묘양산 그 중간에 딱 살았어요. 그래서 묘양산을 우리가 걸어서 갈 거리였어요. 8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묘양산까지. 근데 그 지역인 청천강에 겨울에 올면은 영하 20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강에 눈을 치워서 이렇게 스케이트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 가면 있냐면 인제라는 데 가면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야외 스케이트장. 인제. 예. 겨울에 가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전국체전이나 우리로 말하면 종국체전이죠. 북한에서는 종국체전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백두산상 무슨 상 종국체전이 있어요. 걔네도. 그 겨울 동계 스포츠 할 때 그 도 대표들이 와서 훈련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가 스케이트를 잘 타기 때문에 친구 스케이트로 아주 조금씩 배웠죠. 근데 좀 약간 서러웠어요. 왜냐하면 남의 걸 빌려 타려니까. 여기서 몇 푼 안 내면 사는 건데 거기서는 친구 걸 얻어 타야 됐었어요. 그런데 스케이트 살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 막 파니까. 근데 돈이 비싸죠. 아니 이게 참 그냥 기후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환경이잖아요. 네. 저도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따뜻한 곳이잖아요. 눈이 잘 안 오는 곳에서 살아서 스케이트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장이 처음 생겼어요. 부산에. 그렇겠죠.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탈 줄 안다는 게 참 스키를 탈 줄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남한에서는 이게 자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자본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렇죠. 수단이 돼버리다 보니까 맞아요. 스키도 타기가 비싸다 보니까 그게 무슨 특정 계층만 타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뉴욕 주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운 곳에서 살았는데 거긴 눈이 허리까지 옵니다. 겨울이면. 그리고 겨울이 6개월입니다. 아이고. 캐나다가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는 스키가 크로스컨트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평지를 가는 크로스컨트리하고 다운힐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스키 다 타는데, 미국 사람들도 북한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우리보다 더 없죠. 그래서 근데 남한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스키장에 가서 다운힐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제니스 클리어라는 저희 영어를 가르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인데,
이제 자원봉사로 저를 영어를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스키하고 스케이트를 잘 타는 걸 보더니 북한 사람들도 그런 걸 할 줄 아냐 물어보더라고 첫 번째. 지금 제가 놀래듯이 네. 예. 기분이 되게 좀 묘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는 북한을 소말리아 같은 나라로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난 어렸을 때 배웠던 거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보다 잘 타니까 일단 좋게 평가하긴 하는데 처음에 말투가 그랬어요. 너 노스코리안이 맞냐고. 그래서 좀 당황한 적이 있고요. 그 후에 제가 그 스케이트를 그분한테 잘 가르쳐 주면서 그 인연이 돼서 저한테 영어를 1년 동안 무료로 가르쳤어요. 대신에 그분한테 제가 골프를 배웠어요. 그분이 골프를 잘 치더라고요. 서로 교환해. 저는 미국 가서 처음 배운 거니까. 저 제주 MBC 갔을 때 놀랬던 게 예. 거기서 골프를 치는 거는 그냥 예. 여기서 헬스장 등록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개념, 비슷한 싸거든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춘천 MBC 있을 때는 거기서는 딱 그 겨울 시즌 되면 시즌권을 끊어가지고 그냥 스키를 타러 다녀요.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양평만 가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이 서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것도 예. 남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적 차이 예. 때문에 비롯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이해할 때도 보면 경제적인 사정, 체제의 다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왜곡돼서 나타나는 부분이지 실제 절대 북한 체제가 막 악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구분해서 북한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혼재가 돼 있거든요. 혼재가 돼 있고 일단은 북한은 모든 게 미개하고 뭐 야만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편견이 고착화되고 고착화된 편견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다면 계속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깨자고 지금 요 프로그램 하는 거잖아요. 면에서 저는 네. 이제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솔직한 말로 저는 어떤 교훈에서는 우리 한국이나 북한이나 다 같은 민족이고 한 혈통의 같은 종족인데 실질적인 두뇌 측면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더 난 측면이 있다고 난 봅니다. 두뇌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한국이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다방면적인 분야에서 경제적 그 산업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었지만은 네. 북한이 현재 국가 자체가 그만한 그 말하자면 그 재부가 없다나니까 이제 그 모든 걸 지금 충족시키지 못해서 그러지 뭐 교육이나 모든 이런 질적 상태를 볼 때는 결코 낙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모든 게 국수수단하니까 지금 국수수 분야에서 양성하는 이제 교육기관도 그렇고 모든 기관도 보면은 이제 한국이 거의 못지 않습니다. 뭐 실례로 북한이 뭐 지금 현재도 세계적 무대에 나가서 당당하게 지금 1등하는 것도 많고 우리 한국 주민이 이제 작년 동가 무슨 세계 경기할 때도 우리 5천만의 주민이 가서 뭐 금메달 3개를 따왔다 하면 북한은 2천만의 주민이 가서 그래도 금메달 2개 따오고 세계적인 무대에 가서도 또 이제 가만 보면은 많이 이제 뭐 내 구축경 가도 지금 뭐 북한이 무슨 여자 축구가 지금 미국의 여자 축구 선수들을 뭐 누르고 무슨 준결승에 올라갔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이제 모든 걸 볼 때 북한도 이제 지능적으로 낙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DNA가 비슷하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그러지 결코 또 북한도 보면은 국방공업이나 이제 그 군수 중공업에 많이 투자하지 않고 경공업 분야에 많이 투자한다 하면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지금 단지 지금 그 정책 지도자들이 생각이 지금 견해가 좀 다르게 대단하니까 어지껏 저 한국을 무력으로 징벌하겠다 이런 그 야심만 있다나니까 지금 경제 분야를 한쪽으로 국방공업으로 치우쳐서 그렇지 실질적인 발전 그 단계를 보면은 현재 국방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이 올랐습니다. 거의 세계적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도 계속 그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하는 정도면 완전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결코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북한 사람들을 순수한 미개하고 모든 게 뭐 그런 사람들을 볼 거야 아니라 발전은 같이 됐는데 두뇌적인 측면에서는 다 같은데 말하자면 국가가 말하자면 발전을 못하다. 경제 산업 분야에서 인프라 개설을 못하다 나니까 이제 그렇죠. 가장 특이한 거는 또 이제 우리 한국처럼 세계적인 발전된 나라들에서 서로 협동하고 투자하고 투자를 받고 이런 그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렇죠. 북한도 결코 짝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였던 거죠. 네. 맞아요. 예. 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다 보면 재미난 게 북한 말이 가끔 나오는데 구수해 짝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게 저는 아주 막 구수해 고향 말이니까 네. 짝지지 않은 게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네. 말인데. 저희 뭐 대충 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요? 예. 근데 북쪽 말을 들어보면 재미난 말이 너무 많아요. 횡단보다도 건넌길이라고 하고 정말 이쁘잖아요. 네, 이뻐요. 건넌길이잖아요. 네. 선전하라고 하고 우리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나쁘다고 볼 필요가 없듯이 북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와 다름 그러나 조화를 이뤄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조화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같이 이렇게 호환성이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그 조절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선탁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뭐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뭐 저희는 한국 내 상황만 얘기를 하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한 우월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허상 쌍방이 같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도 북한에서 살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식민지라는 거, 미국의 식민지라는 거. 저희를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군요. 괴뢰다 이렇게만 보고. 이제 한국의 산업도 경제 분야의 발전도 이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던져주는 것을 목단하니까 너네는 조금 발전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식으로 말하면 자력갱생, 주체성, 창조성, 우식성을 가진 인간의 도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하다. 그러니까 세계의 무대에서도 지금 말하자면 사회주의 붉은기를 지키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령들은 역대적으로 세계혁명의 지도적 위치에 나서 있었다. 이런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듯이. 근데 나는 우리 한국인들이나 또 솔직히 북한 사람들도 한반도 한겨레니까 그러니까 나 자체를 내가 느껴볼 때도 한국에 와서서 내가 일본이나 미국 가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 사람들이 심리적 속성이 맞지 않고 뭔가 모든 게 불합리성이 많이 이어지지만은 우리 남한이나 북한 사람들은 만나면 우선 통합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영화를 선호하지 않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선호하는가? 우선은 마음의 심층이 맞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본인이 감정이 맞아야 그걸 보지. 아니 감정이 통하지 않는 영화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우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보면은 감정이 통합니다. 나도 북한에서 많이 보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닌 우리 같은 동족이라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서 북한 사람들을 좀 대해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하자면 자원봉사가 많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못 먹고 못 산다 하면은 지원해주는 원칙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면은 모든 게 더 잘 되지 않겠는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같은 민족이라는 이런 하나의 그 말하자면 인맥을 우리가 살려나간다면은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정권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휘청휘청한다는 거죠. 북한 관련 정책들은. 네. 그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다름과 그름을 인정하는 경우가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념적으로만 보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혹은 약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몰죠. 그리고 그 사람뿐이 아니고 그 조금만 비슷한 사람은 다 종북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하고 통일하고 만나자 그러는 사람은 다 종북인 거예요. 아우, 다 종북입니까, 저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절감이나 두려움을 주면 누구도 북한을 안 만나고 할 것이고 안 만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하고 만나지 않는데 결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겁니다. 일단 만나야 되고 만나려면 다름을 존중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가질 때 북한하고도 우리가 관계를 성숙하게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역할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국민TV 같은 그런 방송에서 조금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우리 이철수 선생님 실례지만 언제 탈북을 하셨는지요? 예, 지금 언제 2년 됐습니다. 딱
따끈따끈하십니다. 말투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 2년 동안 혹시 생각이 조금 많이 변하셨나요? 어떤가요? 2년 동안의 생각의 변화? 저도 이제 뭐 한국에 와서 좀 생활을 해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북한에서 생각했던 견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남조선 사람들은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남조선 사람들은 자립성이나 주체성이 없고 오직 미국이나 뭐 일본 말했던 발전된 서방 자본주의 나라들 국가의 우존에서만 산다. 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직 그래서 괴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할까 모든 건 견불생심이라고 말로만 듣던 또 눈으로만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던 그거하고 현실적으로 와서 체험해 보니까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발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감정이라고 할까. 우선 그런 면에서 많이 느끼고 언제면 우리 북한도 이제 북한 주민들도 우리 지금의 한반도 한국의 주민들처럼 마음 놓고 자유자재롭게 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는가. 뭔가 이런 희망과 바람 이런 것도 생기고 또 이제 한국의 산업 인프라나 우리 한국의 말하자면 발전된 IT 이런 공업이 북한의 인력과 지하자원과 합쳐진다면은 그렇죠.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세계적에서 말하자면 위치를 당당하게 차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더 이상 싸울 시간이 없는데.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예. 공통점을 찾아도 우리가 이제 화약이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거 다 다른 걸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 좀 답답한 거죠. 예. 네, 소장님 이거 왜 빼셨어요? 예, 네. 자, 저희가요 여기서 그 묘향산 전망대 오늘 순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철수 선생님 그리고 김영덕 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